안녕하세요. 이상희 교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기초연금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. 기초연금은 아주 대표적인 사회 수당의 하나 아니겠습니까?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, 그 돈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. 그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는 겁니다. 아동수당과 함께 노인수당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. 대표적인 사회수당의 하나입니다. 그런데요, 오늘 조선일보 제가 일면 기사를 보니까 바로 이 기초연금에 관한 소식이 나와 있는데, 잘못하면 큰 오해를 초래할 것 같아서 제가 오해가 좀 없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2018년 10월 4일 목요일자 조선일보 일면에요, 타이틀이 이렇습니다. 노인은 기초연금 한파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6면에 보면 전 재산 3억 집 가진 70대 공시가격 20% 오르면 기초연금 탈락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는 거죠. 그러니까 기사가 굉장히 좀 선정적이다. 예차 잘못하면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좀 논평을 하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그랬지만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원래 한 달에 2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. 이것이 이제 여야 간의 정치적 쟁점이 되고,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한 80%까지는 하자라고 이렇게 후퇴를 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.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여당이 70%로 하자 그래가지고 끝내 소득 하위 70%가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로 지금 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난 9월 달부터죠. 한 달에 2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일부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집값의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,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. 현재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50 내지 70% 정도라고 하니까요.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도록 올리는 것이 바로 공정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거고, 이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.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70%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일렬로 줄을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하위 소득 70%인 분들을 선별해 내는 거죠. 이 선별해 낼 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. 그러니까 소득은 있는 거죠. 국민연금 소득이든 어떤 사업소득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? 여기에다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소득으로 또 환산을 합니다. 금액으로. 그래서 소득과 월소득과 재산의 소득 이 환산액, 이걸 더해가지고 월소득이 얼마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 금액을 가지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정하는데요. 지금까지 하위 70%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은 1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131만 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면 하위 70%에 속하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한 달에 25만 원씩을 지급을 했는데, 이제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소득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더 높아지게 되고, 그러면 사실은 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논조는 이런 거죠.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. 전 재산 3억 원의 집을 가진 70대 어르신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이 공시가격으로 한 3억 5,400만 원쯤 되는데 시세는 한 5억 9천만 원 나간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시가격이 한 20% 오르게 되면 집값이 3억 5,400만 원이 아니라 한 4억 한 2천만 원, 4억 2,500만 원 정도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어르신은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금 25만 원씩 받고 계시던 거를 이제 못 받는다, 탈락한다, 이제 이런 논리인데요.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.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요,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죠. 하지만
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실은요. 그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%는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. 누가 받더라도 받는 거죠. 이분이 만약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동안 못 받던 다른 분들은 또 받게 되는 겁니다. 저는요, 공정성의 잣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존에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 중에서 70명이 받고 계셨는데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70명 받던 그 대상자 숫자가 65명이나 60명으로 줄어든다.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건 절대 아니고 어쨌건 소득 하위 70%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누군가가 받더라도 받는다라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기존에 받던 분 중에서 일부가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일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충격도 우리가 완화하는 장치를 얼마든지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. 정부가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습니다. 이걸 장치를 마련하는 거죠.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할인율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. 공시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매기거나 아니면 이 공시지가가 인상되더라도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한다라든지 또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럴 때는 할인율을 어느 정도 적용해가지고 무난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. 이거는 굉장히 행정부처에서 해야 될 실무적인 일입니다.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잘 안 될 것처럼 전제하고 공시지가가 높아지게 되면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한다.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. 우리 사회가 보다 공정한 방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충격 같은 거는 최대한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불안을 키우는 식으로 신문의 타이틀을 뽑는 게 저는 정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은요. 소득 하위 70% 어르신들은 누가 됐든 간에 그 숫자만큼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만약에 정말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고평가되어서 공시지가가 높아져서 탈락하시는 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러면 그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대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시민사회단체는 100% 보편주의죠.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80%까지 갈 수 있으면 그럼 소득 하위 80%까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난하지만 공시지가가 일부 올라가지고 탈락하는 이런 어르신들도 전부 다 혜택의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요. 각 제도가 모든 복지제도가 그 제도가 애초에 설계되었던 기본 원칙에 충실하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. 또 편견도 없어야 됩니다. 진실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논평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